안녕하십니까. 광문술 이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요 TCC에서 다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1년은 이제 진행하면서 겪게 될 입시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입시라는 게 우리가 뭐 수능만 잘 본다 해서 뭐 대학을 뿅 하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논술만 잘 본다고 해서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내신만 쌓는다고 해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닌 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입시에 있어서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입시 전략이라는 걸 잘 짜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략 잘 짜면 의외로 의외의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정시 같은 경우는 눈치 작전이 전략이 되는 거고, 수시는 뭐 눈치 작전보다는 이제 실력 싸움이죠, 알고 보면.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야 됩니다. 내한테 맞는 옷. 내한테 맞지 않는 옷에 매달리게 되면 그게 되려 한 1년을 갖다 이제 또 불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냐면 입시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보다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좀 이걸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입시 판도 내에서 입시 정보라는 게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돌아다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뭐 그지 같은 소리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학원에서 상담할지라도 이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뭐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얘기하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뭐부터 이제 살펴보려는 거냐면은 전형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입시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학 입시는 이제 시기상으로 따져가지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수시하고 정시. 근데 여러분들 수시를 많이 뽑을까요? 정시를 많이 뽑을까요? 수시를 많이 뽑죠. 정시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정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뭐냐면 수능 잘 보면 됩니다. 못 보면, 잘 보면 이제 합격이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고.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제 못 보고서도 붙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그걸 우리가 이제 눈치 작전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건 그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질문 해볼까요?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은 요새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직도 대학은 정시를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 정시가 좀 정시론을 늘려야지. 알고 지금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수시가 69.9%입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4년제 대학,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포지션이 더 넓죠. 이제 70 몇 % 정도 되니까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거치지 않고 대학을 간다라는 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정시다, 그냥 수능 열심히 해서 정시 올인 걸어야 돼, 그래도 다 갈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그 세상을 모르는 얘기고, 아니면 자기 의지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앞에 펼쳐지는 약 70%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에 대한 우리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시도 그래서 이제 수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전 단계입니다. 여기 이건 이제 전형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 전형 유형은 모두 이제 5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학생부 종합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위주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 해당 전형 유형의 중심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위주라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우리 세칙 말하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수치로 드러나는 그 교과 성적, 내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술 위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논술 중심으로 선발하겠다,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실기에는 이제 음악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실기뿐 아니라 어학 우수, 수학 우수와 같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거 위주로 뽑겠다는 얘기겠지. 수능 위주는 뭘까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수능 위주는 어디에만 통용이 되냐면 정시에만 통용이 됩니다. 수시에는 수능 위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어떤 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할 때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반영 요소들을 갖다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전형 총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수능이 전형 총점의 일요소로서 들어가지만, 수시에서는 수능은 전형 총점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이쪽, 수능은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착각이고, 수능은 수시에서 뭐로만 작동을 하냐면은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으로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들어봤죠? 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자격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형에 있어가지고 뭐 2등급 2개면은 최저학력 기준이다. 그럼 2등급 2개만 있으면 그게 자격을 충족시키는 거고 2등급 2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뭐 시험을 보든 뭘 했든 뭐 그냥 무조건 탈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등급 2개가 자격 기준이라 그러면은 수능에서 국수 0, 탐을 이렇게 그 받으나 그냥 9 하나, 9 하나, 하나 뭐 이렇게 받으나 자, 9둘 9둘이다.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받으나 뭐냐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겠죠. 세상에 9등급이 2개씩이나 깔려있는 얘하고 1등급이 쫙 열린 얘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 되겠지. 하지만 수시에서는 뭐 자격 기준으로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9등급이 뭐 몇 개가 깔리든 간에 하여튼 최소한의 자격 기준만 충족시켜주면은 수시에서는 수능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수시에서는 이거 뭐 학생부 교과해주면 뭐가 중심이 되겠어? 교과 성적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냥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뭐 1등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오해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대학의 어떤 레벨별로 내신 그룹의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1등급 육박해야지 그 앞자리에 그냥 뭐 수렴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지만 저기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 가면은 뭐 저 남쪽 바닷가 있는 대학들 가면 그 뭐 1등급 아니어도 됩니다. 거기에는 왜냐면 그 지원하는 집단 자체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이러면 좀 대학의 명예훼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뭐 저기 그 내신 뭐 4, 5등급도 학생부 교과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모든 포인트를 맞출 때 이 대학 입시에서 포인트는 항상 상위권 대학을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1점 몇 등급 막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은 그 다음으로 놀리고 이제 논술이라 그러는 것은 논술은 뭐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하면 한 4, 5% 정도 선발 비율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요 우리가 세칭 말하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 네임밸류 높은 대학들, 뭐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막 이런 대학들 그런 대학들에서는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합니다. 성대랑 고대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씩 뽑거든요. 그러면은 그 규모가 정시 규모보다 많습니다. 그게 적지 않은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논술도 저기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거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뭐 나 산골 대학 갈래, 뭐 바닷가 대학 갈래,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뭐하러 미쳤다고 논술합니까? 경쟁률 센 거. 그러니까 주요 그 상위 대학에서 하는 의미로서 이제 논술이 있는 건데. 요건 이제 논술 위주라고 돼 있는데 논술 위주는 이제 논술로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은 이따 설명하고 일단 교과 쪽은 교과가 핵심이다. 논술은 논술의 핵심이다. 실기는 역시 그럼 실기가 핵심이겠지. 수능은 수능이 핵심인데 이건 뭐 정시 쪽 얘기니까 여기서 지워버리고 자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 유형을 이렇게 이제 나눠놨을 때 보는 거는 중심점이 교과구나 논술이구나 실기구나. 난 종합을 설명을 안 하고 있네. 왜 그럴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라고 하면은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인 동시에 교과 이외의 요소가 그걸 뒤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교과 순서대로 뽑아야 되잖아요. 교과 순서대로. 그지? 교과 내신 성적 순서대로 뽑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아니야. 내신 성적으로 뽑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비교과로 뽑아야 돼. 이러면 그때는 뭐냐면 그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무조건 교과 성적 중심이다. 기계적으로 환산이 돼버립니다. 순차적으로. 뭐 교과 우리 이제 수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들도 있죠. 특목고가 유리하냐, 뭐 일반고가 유리하냐 이런 거 따지는데 교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특목고고 일반고고 다 똑같습니다. 딱 내신 성적 받은 순서대로 먹는다 이러면 되는 거고. 자 논술은 뭐죠?
논술은 논술 중심입니다. 뭐 역시 논술 성적 좋은 놈이 합격하겠지. 그럼 역시 특목고니 뭐 자사고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겠지. 논술 성적 좋은 쪽이 이기는 거고 실기도 마찬가지겠지. 학생부 종합은 그럼 뭘까? 학생부 종합은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 평가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적 평가라는 것이 있고 종합적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분석적 평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종합평가를 정성평가라고 하죠. 정량평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신 성적 그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그 수치화된 값으로 뽑는 거, 기계적 산출. 근데 여기는 학생부 종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 학생부 종합을 교과 성적 순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왜죠? 교과가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뽑아야지 이걸 갖다 교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학생부 종합을 논술로 선발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논술은 여기 있잖아. 그죠? 학생부 종합을 뭐 어떤 어학이라든가 수학의 특기로 뽑는다. 이것도 뭐 개 같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죠?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 체계를 만들 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학생부 종합은 교과 그 학생부상의 교과나 뭐 학생부는 이제 교과하고 비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은 이 말을 해버렸는데 비교과가 있다 그러네. 그럼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로 뽑는 것이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종합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 중심으로 뽑아서도 안 되고 비교과 중심으로 뽑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합적인 어떤 정성평가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개략적인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로 덤벼들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학생부 종합은 뭐 또 알고 보면 내신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것도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고. 자, 실질 사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겁니다. 지원 자격 국내 고등학교 2017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중에서 뭐 5학기 이상 돼야 되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별로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고려대에서 뽑는데 요게 무슨 유형에 해당이 되냐면 학생부 교과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입니다. 왜 그러느냐 볼까요? 자, 선발 방법은 단계별 선발입니다. 단계별 선발이라는 것은 1단계에서 지원자 중에서 일정 배수를 먼저 선발하고 2단계 넘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선발하는 거. 이걸 이제 단계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 90%가 들어가고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종합평가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지금 교과가 얼마야? 90%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학생부 교과 위주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성적 70%에다 이제 면접 30%가 들어갔는데, 근데 1단계로 한번 걸러버리면 사람들이, 학생들의 어떤 그 성적대는 또 균질화 됩니다. 그때는 이제 면접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 위주 유형의 한 사례를 보는 거고. 자,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방금 전에 봤던 고려대학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자, 2017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로 자격 기준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만 지원할 수 있게 되냐면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학년.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은 어떻게 돼 있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렇게 되니까 재수, 삼수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고시도 지원할 수 있네. 저기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검정고시 지원할 수가 없겠죠. 왜? 뭐를 획득 못하지? 그치? 학교장 추천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요건 논술 전형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자, 요건 일괄합산 전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일괄합산 전형은 어떤 거냐면은 뭐 단계별로 나눠서 몇 퍼센트 몇 배수 뽑고 몇 배수 뽑고 1배수 뽑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시험 봐.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성적 총점 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열 순서대로 쫙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논술이 몇 퍼센트? 70% 절대적이지. 교과 20%, 비교과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과하고 이제 비교과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논술이 절대란 말은 진짜 절대야. 여기 이제 요 20%니 10%니 이런 걸 우리가 형식 반영 비율이라 그러는데, 학생부 교과 20%면은 저 속에 또 뭐가 주어지냐면 기본 점수가 주어집니다. 비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가 상당하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실질 반영 구조로 따지게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신 몇 등급까지 시험 볼 수 있죠?
6등급까지가 아니라 7등급까지 봐도 상관없습니다. 8등급도 봐도 돼. 9등급은 안 돼. 그냥 9등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거의. 올 9등급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신 올 9등급. 왜지? 실수로 그냥 한 문제라도 더 맞췄다가 자칫해서 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평균 등급이. 그러니까 올 9등급은 올 1등급보다 더 힘들어요. 이제 올 9등급은 이제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되고 뭐냐면 그 내신에서 편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중에 다음번에 그걸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규분포 보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하여튼 6등급까지 아무 문제 없다 하니까 시험 나중에 수능 망할 것 같다. 수능 망할 것 같다가 아니구나 참. 연대는 수능 전에 시험 보는 거니까. 근데 뭐 나는 수능보다 뭐 하여튼 간에 어떻게 무슨 재주로든지 연대 가고 싶어. 근데 뭐 내신은 개떡이야. 그럼 연대는 가고 싶어 하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가서 논술 시험 잘 보면 합격이고 못 보면 불합격입니다. 간단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뭐 정시로 연대 가는 수준에 비하면 진짜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논술 위주야. 그러니까 요 보여주려는 거지, 요거.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류 100%네. 이것도 일괄합산입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선발해버립니다. 서류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 있는 글로벌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 성대 글로벌은 누구를 뽑는 전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학생들뿐 아니라 엄마들도 그 얘기를 하죠. 이거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특목.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일반 전형이에요. 그냥 일반 전형. 그러니까 특목이든 일반 고등학교든 차별 안 받으니까 하여튼 성대 가고 싶으면 한번 여기다 질러 보세요. 받는 서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말이 어떻게 되냐면 서류 100% 이렇게 돼 있지. 아까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하고 연대 거에는 어떻게 돼 있어? 학교장 추천 교과 90, 비교과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는데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의미하는 바가 정성평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평가. 그러니까 어떤 그 반영 요소들을 칼같이 잘라가지고 요건 몇 퍼센트, 저건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선발한다는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유형에 해당이 돼요. 학생부 종합.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을 수가 있나 뭐 신뢰가 잘 안 가 뭐 알고 봤더니 특목고만 뽑았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뽑았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나중에 내가 때 되면 다 떠들 겁니다. 떠들면서 우리의 이 잘못되어 있는 선입관을 내가 다 깨버릴 생각이거든. 맞다. 선입관을 깨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자, 여기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필요한 서류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등이란 말은 뭐 때문에 들어간 거냐면은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로 가려면 토익이 있어야 되냐, 토플이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된다, 올림피아드를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딱 요거만 있고 요 등에 해당하는 건 검정고시 합격 출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고 딱 여기도 뭐냐면 학생부만 보면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있는데 떨어지는 인간도 나오고 수두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이고 하여튼 종합평가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요새 추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특기자 전형도 거의 뭐로 운영을 하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학생부에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학생부보다 더 특이한 거 같아 하면 질러보세요. 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승강대학교 알바트로스 특기자 외국어 자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징 외국어가 뛰어나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외국어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IBT 토플이 얼마여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제출, 수학과학은 어떻게 되냐면 수학과학 관련 분야 뛰어난 역량. 자, 서류 평가로 해버립니다. 서류 평가하는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필수 서류로서 뭐가 들어가냐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자, 활동 보충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내가 제출을 해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어야지 그거는. 그래서 요 이제 활동 보충 자료에 외국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설명할게요. 그게 절대적 요소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세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엄마들이든 학생들이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부 중심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델 보여주려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실기까지 다 해버렸네. 특기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이상이 뭐냐면 수시에서 선발되는 유형의 어떤 대표적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이 언제냐? 시방이 2월 달이구나. 좀 일찍 시작할 걸 그랬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외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는 놈이 크게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가 뭔 재주로? 제가 입시에 상당한 내공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이건 너무 건방지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